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네. 시간 가는 개념을 제가 날짜 개념이 없네요. 11월 20 월요일이죠. 지금 저희들이 월요일마다 모임을 하는데 제가 계속 하는데 그 법문 현장에서 사경하는 것도 많이 하긴 어려면 한 장씩 내가 쫙 사경해서 내가 사경 정말 그 법문의 현장에서 사경을 하고 인증샷 찍어서 당분간 나 여기서 사경 안 한 사람은 안 만날 거야. 기운이 달라. 나는 법문으로 쫙 무장돼 있으니까 기운이 쫙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동료들도 익산총부 현장에서 법문의 현장에서 사경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제가 전에 총부 기도만 하러 오지 말자고 했어요. 하려면 청소도 같이 해주시라. 청소해놓고 기도하면 감흥이 안 와요. 그거 소용없어요.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청소 싹 하고 먼지도 털고 그다음에 걸레도 좀 가서 좀 닦고 또 진공청소기 갖고 와서 또 한번 청소도 하고 거미줄도 한번 쭉 치우고 그리고 기도 또 해보는. 우리가 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봤으면 하는 뭐 그 얘기 계속했죠. 제가 뭐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청춘가 하고 익산총부 식당. 저는 옛날에 식당체라고 했는데 그냥 식당체보다 그냥 식당이라고 해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감이 식당체가 좋은 것 같아요. 식당이 좋으세요? 식당체가 좋으세요? 식당? 식당체? 고민해 봅시다. 식당체가 좋. 먼저 이청춘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청춘 이분 정말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유인물, 여기 유인물 있죠? 7쪽 보세요. 7쪽에 이청춘에서 이게 대사전에서 제가 그대로 이걸 긁어왔어요. 이 대사전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우리가 참 애써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대사전 한번 쭉 볼게요. 이청춘 이분은 1886년생 언제 돌아가셨어요? 1955년. 그러면 대종사님 열반을 보셨죠? 그죠? 대종사님 뒤에 열반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자 본명이 화춘, 법호는 몇 타원? 5타원. 그래서 이 집을 뭐 이청춘가라고도 해도 되고 또는 5타원가라고 해도 되고 뭐 이름이야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본명으로 갑니다. 본명으로 이청춘가. 법후는 대봉도. 1986년 3월 26일 전북 전주 청수동에서 부친 인경과 모친 김설상화 3녀 중 셋째로 출생했다.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가정 환경이 순조롭지 못하여 파랑중첩한 생활을 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청춘 이분이 기생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글 쓰기에는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대로 말해도 됩니다. 이게 중년에는 박윤상과 인연을 맺었으나 자녀가 없이 외롭게 살았으면 이게 자녀가 없다는 거죠. 전략 건박을 주장하여 어려운 살림을 했다. 38세 꽃다운 시절을 흘려보내고 부록을 바라보는 세월을 살다 우연히 마당 가운데 돼지 자웅이 놀고 있는 걸 보고 호련히 느낀 바 있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돼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오욕생활에 탐몰하여 인생의 본분을 찾지 못하면 저 돼지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이르니
누가 돼지 껍질을 벗겨다가 자신의 얼굴에 씌우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인생의 본보를 찾고 참다운 사람의 길을 걷고자 결심한 후 당시 유행하던 태을도를 믿었으나 허망히 여기던 중 1923년, 원기 8년이죠. 이때가 대종사님이 이 불법연구회를 창립 준비를 할 때, 전주에서 한참 하셨던 때예요. 전음관가에 모여서 이때 12월 27일 최도로부터 소태산 대종사의 고명한 성체와 도덕을 전해 듣게 되었다. 39세가 되던 1924년 봄 전주에 행가한 소태산을 뵙고 환히 용약한 마음으로 제자가 되어 인생의 본부를 찾기를 서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전주에 가면 전주의 중요한 그 과정이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전에 준비 모임으로 전주에 전음관가가 있어요. 전음관 권세월, 전음관 권동화 그치 처음에 전주에 있었잖아요. 이사를 오세요. 진안에서 거기서 준비 모임을 하고 또 당분간 전주 임시 출장소가 전주 동문 근처에서 이루어져요. 돼요. 여기에도 아마 이청춘 이분이 힘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본명이 화춘이었으나, 그러니까 전주기생 화춘이었으나 소태산으로부터 본명을 청춘이라고 받들고 우리 선생님께서 나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찌 이 고목에서 생춘, 봄이 난다는 거죠. 봄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갱생로, 새롭게 살아나는 길을 잡았으랴. 앞날의 화춘은 만물 조락하는 심동을 당하면 변함이 있으련만 오늘 청춘만은 봄이 와도 청춘이요, 여름이 와도 청춘이요, 가을이 와도 청춘이요, 사시 청춘 내가 되며 10년이 가도 청춘이 되며 100년이 가도 청춘이요, 1000년이 가도 오직 청춘은 청춘으로 일관하리라. 이게 얼마 전에 제 22월에서 하는 이 감상담입니다. 이런 게 진짜 살아있는 감상담이에요. 이게 삶을 전환시키는 감상. 그래가지고 이분이 1924년 3월 전주에서 소태산이 7인 제자로 발기인을 삼아 불법연구회 창립을 서두를 때 여성으로 어떻게 돼요? 유일하게 창립 발기인이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도자 숭배의 마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1925년 원기 10년 한결같은 신성으로 그동안 근검 저축했던 전재산 70두락 토지. 나 아직도 이게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70두락 얼마나 되는지. 누가 나중에 알면 저 좀 알려주세요. 지금 개념으로 얼마나 되는지. 70마지기. 200평이면 14,000평. 14,000평이면 지금 정관평에 재방원 되는 것이 한 2만 평 돼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죠. 꽤나 넓은 땅이죠. 토지를 입교 기념으로 희사했던 바. 입교 기념으로 나하고 관계된 내가 입교시키면 한 이 정도는 좀 해주는 교도님을 평생 내가 만났을까. 나한테 좀 그런 인연 좀 걸어줘봐요. 좀 나도 좀 해보게. 입교 기념이에요? 입교 기념. 소태산은 심심장지 했던, 깊게 간직했던, 자기가 어렵게 모아서 한 거지 않습니까? 아까 근검 전략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이 돈도 얼마나 어렵게 모았습니까? 귀한 재산을 벼랑간 전부 희사하면 불가하니 차차 지내면서 하도록 하라고 대종사님 안 받아요. 대종사님 그렇게 이런 거 이렇게 받는 분이 아니에요. 안 받아요. 그러나 한 번 마음을 먹은 것이오니 회중에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오라고 간곡히 말하여 기어이 희사함으로써 원불교 창립의 기초를 공작합니다. 이게요, 총부가요, 숨통이 트인 겁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이게 어느 때 이게 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진짜 어려울 때 이건 이 양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1926년 2월에 모친을 모시고, 아까 모친이 누구라고 했어요? 앞에 나와있죠? 김설상화. 총부
김설상화 모시고 총부 군내로 이사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원기 11년에 이사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하냐? 지금 꼭도마리 집 바로 아래쪽으로 이사하는가 동시에 전무 출신을 단행했다. 예,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이러한 공덕으로 1928년 원기 13년 제1대 1회 기념총회 때 1등 유공이 되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1931년에 여자 수의단 2방 단으로 내정되기도 했으며 1933년에 총부 순교로 1년간 봉직하고, 자 다음에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1935년 원기 20년, 그러니까 11년에 집을 여기에 짓고 20년이면 이게 9년인가요? 총부에? 9년, 예. 이 9년 동안 사신 거죠. 총부에. 대충 나오죠. 20년에 전주지방의 교화사고 표를 가지고 사제 1,000원을 투입하여 노송동에 회관을 마련하고, 제가 이 위치 알아요. 근데 제가 조심하게 항상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도 기억해야 됩니다. 노송동 그 위치를. 전주교무로 부임한 4년간, 지금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처음. 나중에 우리도 이게 기억해야 돼요. 교무로 부임한 4년간 교당 발전과 교세 확장에 헌신했다. 참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1943년 여자 수의단 정수의단 손방단원에 피선되었으며, 이게 쭉 나오고 뒤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48년에는 남선지부 교무로 1년간 재직하고 1955년 7월 19일 전주 양로원에서 세수 70세로 열반한다. 기증한 정제를 회상 초기에 쾌척하여 대도회상 창립을 도왔고 불우한 운명을 극복하여 행복한 미래를 개척한 그에게 1988년 대봉도의 법훈을 추서했다. 이게 대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가 있잖아요. 참 스토리가 있는 건 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쭉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왕에 지금 이게 대종경 실시품 26장 한번 펴보세요. 실시품 26장 요 아까 지금 저희가 지금 봉독했던 내용 중 하나 나오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이청춘가 지금 그 우물이 있는데, 공덕원 우물이 있는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요철 같이 있는데, 저쪽 지금 꼭두마리 쪽에 있는 그쪽이 지금 이청춘가가 있었어요. 이 공간에서 이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청춘이 돼지 자웅, 이게 암수가 노는 것을 보다가, 그러니까 암수가 이제 짝짓기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깨친 바 있어 세관 향락을 청산하고 도문에 들어와 수도에 힘쓰던 중 자기 소유 토지 전부, 70도라고 했죠? 70마직이라고 하네요, 아까. 전부 이회상에 바치려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뜻은 심히 아름다우나 사람의 마음이란 처음과 끝이 같지 아니할 수 있으니 더 신중히 생각해 보라 하시고 여러 번 거절하시니, 여러 번 이렇게 해도 대종사님이 거절했다는 거죠. 청춘은 한 번 결정한 마음에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대종사의 여러 번 거절하심에 더욱 감동하여 받아주기를 굳이 원하거늘 대종사 드디어 허락하시며 덕을 쓸진데 천지같이 상없는 대덕을 써서 영원히 그 공덕이 멸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 현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청춘과 관계된 곳인 이청춘가에서 이 법설을 한 건 아니지만 이청춘가와 관계된 법설이잖아요. 거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공덕원이라고 부르죠. 지금 공덕원이라고 지금 새로 이렇게 했는데 그 꼭도마리집 아래예요. 아래 근처가 이청춘 집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본문을 반드시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한 이청춘가에서 여학원생들이 그 공간을 자취방 같이 사용했어요. 숙소. 학원생이라고 불렀는데 대종사님이 이제 이렇게 여러 그 학원생 이제 사람이 오면은 생각하기에 그냥 다 키워줄 수 있잖아요. 받아서. 근데 스스로 벌어서 학비를 마련하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삭공장, 고무공장, 제삭공장 뭐예요? 실 이렇게 하는 거죠. 고무공장은 고무 그 광주에 가면 그 고무공장 그 있어요. 거기에 정양선 선진이 거기 다녔어요. 제가 그 소태산 남도와 만나다라는 책에 그 현장을 다 이렇게 밝혀갖고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현장을 가보면 아파트로 다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정양선 선진이 그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공간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몇 쪽을 보냐면 83쪽 한번 펴보세요. 83쪽. 자, 익산총 그 오타원 그러니까 사가터에서 동화선 정기훈련 또는 그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학원생들이 자취를 했던 곳인데 당시 선비 마련을 위해 공장에 이제 다녔던 거예요. 그때 이제 뭐 15세산 20대 이내의 안팎의 여학원생들이었는데 상당한 게 20여 명 이렇게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 도치원, 본관 거기서 숙소도 쓰고 여기도 쓰는 이렇게 두 가지 썼던 거죠. 도치원 서하실방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서쪽 이쪽에서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배우고자 하는 열방 하나로 온갖 고생을 이렇게 무릅쓰면서나 뭐 지금 고무공장 그 이리 택전 제삭공장, 전주 제삭공장, 광주 제삭공장, 광주가 제삭공장이네요. 고무공장이라 제삭공장 이런 데를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삼양라면 있는 그 일대를 이제 그 꽃밭제라고 해요. 왜 꽃밭제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옛날에 거가 그 뭐 무덤들이 많고 해서 꽃이 많이 폈나 이건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올 때까지 우리 남자 그 선진들이 이제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이제 우리 여학원생들한테 이렇게 추파를 던졌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선진님들이 데려다가 좀 주먹으로 좀 이렇게 군밤을 조금 이렇게 줬나 봐요. 근데 그것을 대종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좀 혼 좀 나야지. 그러니까 군밤을 좀 때려주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 그 예화도 있어요. 그만큼. 근데 이게 참 저도 아니 대종사님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길로 요즘 같으면은 우리 학생 우리 교학대생이나 여기 우리 교무님이 되려고 한 친구들은 다 장학생으로 키우죠 지금. 근데 대종사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장학생으로 안 키웠던 겁니다. 자기가 일정 부분을 벌게 만들어서 지금하고 이제 시대가 다르죠. 근데 그때는 그러셨던 거예요. 가지고
이걸 그때 대산종사 김대거 이게 건의를 한 거예요. 좀 우리가 영산에 쌀도 간첩잡 쌀도 나오고 하니까 그걸로 일부 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대종사님이 일부러 그러셨는가 해서 막 굉장히 그걸 노하셔가지고 이 주변 총부 계시는 분들도 밥을 자유롭게 못 먹고 근데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두고 봐라. 앞으로 저들이 바로 우리 회상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될 것이다. 유학 다니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될 것이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장학금으로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인 정신,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정신 이런 것을 심으려고 대종사님 그러셨나라는 생각이 들이고요. 이게 이제 대종사님 이것과 관계된 법설들이 있죠. 법설. 대종사님이 공장에 다니는 여학원생들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은 교재 85쪽에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은 일에 고생하지만 앞으로 너희들 호강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너희들 장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게 이런 게 어떤 분이 하면 이게 격려고요. 어떤 분이 하면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면 약 올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말 잘해야 돼요. 이게 고생하고 죽겠는데 니네들 잘 되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약 올리는 게 되죠. 근데 대종사님이 하는 건 정말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면은요, 어른이 된다는 건 마음 공부에 힘이 없으면 어른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을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감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이 관계된 법문이 있어요. 법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담품 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게 이 연장선에 있는 법설이에요. 교담품 8장. 교담품 8장. 제가 볼게요. 정양성 등이 식당 고역에 골몰하여 얼굴이 빠짐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청춘가와 지금 도치원 서화실에서 자취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여학원생들 현장에 직접 되는 법문은 아니야. 이게 제가 이거 알기로는 저기 경성 도남동 해관에서 지금 정양선님이 식당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연동이 돼 있어요. 다 이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정양성 등이 식당 고역에 골몰하여 얼굴이 빠짐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일이 고되어 얼굴이 빠짐이로다. 너희들이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 여기 이제 상황이 나와요. 혹은 공장이 어디라고요? 제사공장, 고무공장, 뭐 아까 말했잖아요. 일이 천일 고무공장, 일이 택전 제사공장, 전주 제사공장, 광주 제사공장 이런 데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제사공장에 쭉 지금 가다 보면은 남성 아파트 있는데 이렇게 철골로 되는 집 건물이 있어요. 그 일대에 제사공장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너희들은 이 공부 이 사업을 위하여 혹은 공장, 아까 공장 다녔죠. 혹은 식당. 그러니까 간사로 가면 공양원, 옛날 공양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이죠. 혹은 산업부 또 일부는 또 산업부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산업부 등에서 모든, 여기 산업부라고 얘기하면 공장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생산을 하는 부. 그러니까 농업을 해도 산업부고 그런 겁니다. 약업을 해도, 양잠을 해도 산업부고,
모든 산업부 등에서 모든 괴로움을 참아가며 힘에 과한 일을 하는 것은 비하건대 모든 쇠를 풀모 화로에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며 때리고 또 때려서 잡철은 다 떨어버리고 좋은 쇠를 만들어 세상에 필요한 기구를 제조한 것 같나니 너희들이 그러한 괴로운 경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여기 이런 게 나와요. 3대력이 나와요. 3대력을 얻어가야 우리가 3대력 공부 안 되면 안 된다는 여기 나와요. 이런 게. 범부 후 잡철이 떨어지고 정금, 이게 딱 그 불순물이 다 빠진 그 쇠죠. 정금 같은 불보사를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저 풀모 화로가 아니면 능히 좋은 쇠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요. 모든 괴로운 경계의 단련이 아니면 능히 뛰어난 인격을 이루지 못하리니, 이게 대종사님은 경계의 단련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인격이 안 생긴다고 딱 정해요. 이게 이런 일을 그런 목적을 갖고 하시죠. 너희는 이 뜻을 알아서 항상 안심과 즐거움으로 생활하라. 이것을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해라. 내가 아까 말했죠. 이런 얘기 대종사님이 해야 받아들이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약 올리는 게 돼요. 우리는 그게 약 올림이 아니라고 받아들일 마음 공부가 돼야 이런 법설도 해도 됩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이청춘가에서 봉독을 해보면 참 좋겠다. 자,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아까 그 이사 가셨다고 하잖아요. 언제 이사 가셨죠? 이사가 1935년. 그러니까 1935년에 이사를 가시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이제 그 공간에 이제 불법영대 그러니까 익산총부 식당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건물이 이제 이렇게 두다 보니까 쇠락해서 이렇게 그 목재를 갖다가 지금 저기 연구실터라고 해서 지금 D-대 초기 사진 있어요. D-대 있는데 그 목재를 가져다가 또 사용해서 그 건물을 일부 짓고 여기에 이제 식당체 같이 지으신 것 같아요. 지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대종사님은 식사를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따로 이렇게 받아서 드셨을까? 대중들하고 같이 드셨을까? 기록이 다 있어요. 같이도 드시고, 또 별도로도 드시고. 그러면 얘기가 식사하시는 공간이 꼭두마리집. 거기 방에서 식사를 했다는 기록들이 꽤나 보여요. 그리고 공회당에서도 여기도 우리 옛날에 상 차리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힘들어요. 다 날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방하고 공양실이 같이 있는 공간이 뭐가 좋아요? 효율성이 좋죠. 딱 차려서 쫙 피고. 근데 이게 근처로 하려면 다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 건물이 1937년에 이청춘가가 해체돼서 이것을 결국은 그 공간에 식당을 이제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렇죠. 옛날 식으로 공양간이죠. 공양간. 주방과 공양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왜 살아요? 먹고 살라고 살잖아요. 여기서 우리 초기 어른들이 그 공간에서 식사를 많이 하셨다. 또 대종사님도 그 공간에서 식사를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그 공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 식당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식당체를 이용할까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이 건물이 종이 달려 있었대요.
갖고 어른들이 동우종 옛날에 법산 이백철 동우종 그랬어요. 동우종이 뭐지 도대체. 그 사투리 같은 거 좀 쓰자는 게 그게 그럼 동그란 종 같아요. 동그란 종을 동우종 둥근 종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옛날에 식당 그 치는 거 가지고 서로 약속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글들 보면은 기침종 뭐 식종 뭐 여러 종 그 종류가 있어요. 공부되면 알리면 공부하러 모이는 종 이렇게 그런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새로 지은 공간에 이청춘 가가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그 방에 칠타원 정세월 선진님이 거기에 이제 전무 출신으로 이제 출가해가지고 거기에 공양주를 해서 그러니까 칠타원 정세월님이 대종사님 식사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이물하셨나 봐요.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겠다. 이렇게 뭐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물 있죠, 우물. 그 우물이 첫 우물은 아니에요. 첫 우물 아니고 지금 도치원 쪽 그쪽에 처음에 우물 파는데 수량이 좀 딸렸나 봐요. 지금 우물이 있고 그 우물 잘 보존해야죠, 우리가. 사실은 이 건물에 보면 옛날에 이렇게 불 뗐던 그 불뗀 장소도 우리가 사실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다가 우리도 대종사님 일일 시자가 돼서 우리가 불 떼는 퍼포먼스도 한번 해볼 필요 있죠. 불이 직접 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지? 거기다가 버너라도 놓고 물이라도 끓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할 것은 잘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총부에 그러면 옛날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들려오기는 각 사가에도 다 우물이 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총부에도 우물이 10여 개 이상 꽤나 있었던 건데 우리가 현재 제가 확인하는 것은 3개인가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현재 공덕원 앞에 우물 하나 있죠? 그건 대종사님 당대 판 거예요. 그 다음에 하운관 거기 우물인데 이게 이제 언제 판 거? 제가 그것도 아마 대종사님 당대 판 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타원님 그쪽 공간에 우물 하나가 있어요. 또 그런 우물도 연원 관계를 잘 봐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그걸 없애버리는. 사실은 현재 지금 공덕원 앞에 있는 말은 우물을 메꿔 버렸어요. 그걸 다시 여러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다시 복원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그런 짓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법문과 관계돼서 살펴보면 대종사님의 그 식사에 대한 그 법설이 대종경 선해록 실시품 실시위덕장 7절 한번 펴봅시다. 자, 이 식당에 가려면 대종사님이 어떻게 드셨는가 또 한번 알아보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요. 대종경 선해록 실시위덕장 처음이 나오네요.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잡수시는 것은 체량에 비하여 좀 적으시나 담식을 좋아하시고, 대종사님 담식을 좋아하셨다는 거죠. 골고루 오미를 고르게 취하시나 좀 싱겁게 잡수셨으며, 영상 선입견이 영광은 짜게 드실 것 같은데 싱겁게 잡수셨다고 하죠. 일상 대중과 같이 잡수기를 좋아하시되, 그래서 대중과 같이 먹기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밥 하나를 금 하나같이 귀하게 귀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정하게 깨끗하게 잡수시어 반찬이나 숭늉 남은 것에 밥알 하나리 들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게 대종사님의 식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식당에서 같이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뭡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건 최후의 겸상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있죠. 최후의 만찬. 근데 우리는 최후의 겸상이 있어요. 그냥 대종사님이 이제 열반하시려고 하니까 애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겸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겸상한지를 몰랐죠,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최도화 선진이, 그 대종사님한테 진짜 열성을 다하시는 분이잖아요. 겸상을 하니까, 그게 막, 이렇게, 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평소, 그 대종사님 남기신 밥을 나눠 먹기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광명이 없을 수 없죠. 진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겸상을 하시면서는 옛날에 참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대종사님께 이렇게 위로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 뭐라고요? 나 금강산으로 수양 간다. 그럼 어디 수시로 가시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신 분한테 항상 최후의 겸상을 좀 그려주세요. 여기 대종사님이 최후의 겸상을 하십니까? 이분 이렇게 최도환님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최후의 그래서 최후의 겸상, 이렇게 누군가가 그 그림만 보면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그림을 그리시는 교도님들이 이런데 발원이 나오시는 분이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칠타원 정세월님이 대종사님 공양을 전담하셨는데 대종사님 열반 후에 그 허탈한 마음을 잡을 길이 없어서 대종사님께서 금강산 수양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가보신 거예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그래서 대종사님이 안 계시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불교 천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생사관과 관계가 있다고요. 금강산 수양 간다는 것은 이 금강 성품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산에 수양한다는 것은 금강 성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생사의 길에도 성품을 떠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성품을 떠나지 않은 정신으로 생사를 건너 가라는 어떠한 말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거 있는데 이처럼 이게 불법 연구의 식당, 그러니까 여기 익산총부 식당체는 소태산 대종사와 제자들의 공양을 준비하였던 공양터로서 약간 그 공양간이죠, 공양터. 그래서 이게 이제 대종사님이 이 밥을 먹고 공도사업해라는 그 정신이 항상 있어요. 밥이 사은이잖아요. 이 밥을 먹고 사은에 보은해라. 공도사업해라. 이 관계된 법문이 대종경 교단품 9장에 있습니다. 펴보세요. 대종경 교단품 9장. 대종경, 제가 말은 뭐같이 해도요, 들으신 분들이 잘 알아들으면 돼요. 이게 그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종경 교단품 몇 장? 9장. 읽어봅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요. 중간부터 읽게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밥 한 그릇 중요성을 강조하신 건데요. 또는 옷 한 벌, 밥 한 그릇이 다 농부의 피와 직녀의 땀으로 된 것인데 그만한 사업이 없이 무의도식한다면 여러 사람의 고혈, 대종사님 고혈 얘기 많이 합니다. 고혈이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지. 그렇죠. 그거랑 좀 맞진 않는데.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고혈을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라큘라 그나마 이게 고혈을 팔아먹음이 되는 연고라 하시며
사은의 크신 은혜를 알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함으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배은이 되는 연고라. 이 말을 들을 때 혹 과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실에 있어서는 과한 말이 아니니 그대들은 때때로 반성하여 본래 목적한 바에 어긋남이 없게 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이 대종사님의 일관된 말씀이 계세요. 밥 한 그릇에 농부의 피땀이 담겨 있으며 사은의 크신 은혜가 있으니 사은에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먹는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뭘 먹잖아요. 먹는다는 결국 다른 존재의 피땀의 노고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돈 벌었으니까. 우리 자본주의의 물질의 노예 생활이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내가 벌었지 이 돈이 누구 거야? 그건 이 대종사님 말씀이 안 맞아. 항상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존재의 피땀의 노고에 우리가 신세 진 것이 있기에 이를 이에 고맙게 그걸 고맙게 여기고 여기에 복원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식당에서 배울 우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재밌는 것은 한 제자가 밥을 급히 먹으니까 타이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대종경 수행품 32장. 또 펴봅시다. 펴보라고 이럴 때 읽는 거예요. 이럴 때 봉독 안 하면 언제 봉독해요? 대종경 수행품 몇 장? 32장 펴봅시다. 자, 한 제자 급히 밥을 먹으며 자주 말을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에 따라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공부할 기회가 이르렀다 하여 공부할 기회에 이르렀다. 이게 참 읽을 때마다 참 표현이 좋아요. 형 읽으면 공부할 기회에 다다르 공부할 기회를 염두에 있지 마라.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공부할 기회가 이르렀다 하여 이게 참 오감이 있어요. 그 일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나니 그래도 이 공부의 뜻을 주라.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식당에서 밥과 관련된 본문으로 읽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대중공양이 있어요. 대중공양. 대중공양 하죠? 이거 식당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대중공양 법설이 어디에 나오냐면 인과품 29장. 인과품 펴보세요. 인과품 29. 우리가 대중공양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당에서 저희 교당은 점심때가 다 단별로 매주 해서 밥을 꼭 먹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참 정겨워요. 어찌다 밥을 안 먹으면은 좀 덜 친해진 것 같아. 그리고 밥의 힘이 한국 사람은 밥 먹자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밥 먹자는 게.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근데 그 중에 어찌다 보면 기회가 되면 대중공양 하잖아요. 그 대중공양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루는 최내선이 대중공양을 올리는지라 대종사 대중과 함께 공양을 마친 후 말씀하시기를 하고 쭉 나와요. 이게 대중공양할 때 대종사님 법설도 해주시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런 분위기를 좀 이게 만일 저기서 대중공양을 같이 했다. 그러면 그때 대중공양을 대중들하고 다 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대종사님이 법설을 하시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같이 나눈다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밥도 먹고 법도 나눠 먹는 거예요. 대중공양의 공덕은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밥도 먹고 법도 나눠 먹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쭉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건 또 하나가 있어요. 대종사님은 이 공양간, 그러니까 이 공양처, 식당채를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생산하는
그 발원지로 삼는 거예요. 이 밥을 먹고 내가 보은하리라. 그런 건 진짜 우리 원불교 전통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식당과 관계돼 가지고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뭐죠? 우리 현재 청화원 할 때 했잖아요. 거기 아래채에 황순사, 황희찬 선생님이 거기에 머물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래채는 없어졌습니다. 이 총구 정문 확장 공사로 사라졌어요. 그래 이제 총구에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옛날 순사 무서워요. 저도 들은 소리예요. 근데 저는 순사 보면 안 무서운데 옛날에 무서웠나 봐요. 순사가 요즘 검사 정도 되나 뭐죠? 그 권세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안 먹으라고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청구서를 탁 낸 거예요. 이게 이때 익산총부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과 그 제자들의 그 당당함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지금도 당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들 아마 청구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인천 이분이 그걸 보고 더 좋게 봐요. 이런 것도 요 불법용 식당과 우리 익산총 식당이죠. 식당체에서 이거가 관련이 있어요. 이 교재 82쪽에 이 내용은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짜밥을 대종사님 안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밖에서 안 해서 공중밥에 이것은 정확하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도 우리가 새겨보고 지금 우리는 혹시 전쟁 이렇게 당당하게 못하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어떤 권세가 있다 해도. 그리고 이제 그 당대에 그 태평양 전쟁 일어나고 막 하면 이제 그잖아요. 전쟁 때는 물자가 엄청 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팔레스타인 같은 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 거죠. 물자가 안 들어가니까 예상도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날 그냥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도 생활이 하니까 막판에 그랬대요. 깻묵 우리 많이 기름짜거나 깻묵 있잖아요. 그런 거 어디죠? 이제 사료로나 쓰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쌀 좀 넣어가지고 죽같이 끓여갖고 먹고 이런 게 아주 정말 험악 그 기간에 어렵게 했죠. 그래서 우리 말년 제자분들의 감상담 들어보면 그때 못 먹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청부가 계속 못 먹었던 건 아닙니다. 그 기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식당체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그래가지고 대종사님도 당시 익산총고 사정은 먹고 사는 것이 공궁에 소태산 대종사의 밥상만 따로 놓았지 대중과 함께 공양을 하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식당과 관련돼서도. 그래서 식당과 관련돼서도 한번 쭉 다시 다 살펴보시길 바라고, 이건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이건 이제 여기 익산총부 식당이 아니라 서울 경성 도남동회관 경성지부에서 정일지 선생이 위생관념이 좀 해서 공기가 탁하면은 이렇게 밖에 나가시고 이제 그랬나 봐요. 이제 환기하려고. 근데 거기서 이제 밥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풍찬 노숙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지금 환경이 어찌 됐든 밥을 먹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대종사님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식사도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새겨볼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자, 어쨌든 이청춘가하고 그다음에 익상충부 식당체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공덕원 자리에 가면 뭐 볼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법문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우물도 그때 그 우물, 그렇죠. 그 우물물을 대종사님과 초기교단 여기 제자분들이 드셨게요, 안 드셨게요? 드셨잖아요. 그 소중하게 우리가 잘 지키고 그 가치를, 그리고 그 어른들이 그 물로 밥도 해 먹고 그 밥을 먹고 보은하겠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에 보은하면서 살겠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았던 걸 우리가 거기서 우리도 체득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같이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